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2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본격화 양육 부담 덜어.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오는 3월 2일부터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보육 공백을 해소해 가정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에 앞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 후 수요도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해 아람어린이집, 상동, 길주로 소재을 365일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상 연령은 만 1세부터 만 5세 및 뒤학 아동으로 특히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육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육 정원은 5명. 동시간대 최대 돌봄 아동 인원 2명.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개인 취미 또는 여가 목적 등 사업 취지와 벗어난 이유로는 아이를 맡길 수 없으며 주말 근무나 병원 진료와 같이 긴급 보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육 신청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어린이집 방문 또는 전화 예약으로 가능하지만 긴급할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틈새 없는 부천시의 보육을 위해 3월 2일부터 한 개소를 먼저 운영한 후 실적에 따라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해당 어린이집, 아람어린이집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327-0222으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보육정책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625-48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보건소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배부. 부천시 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인 관내 장애인 시설 25개소에 자가진단키트 3,101개를 배부한다. 이는 입소자 및 종사자 634명이 5회씩 검사가 가능한 양이다. 감염 의심 시 자가진단키트 등 신속한 대응을 돕는 물품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한 단계로 조정 시행했으나 감염 취약시설은 한 단계 의무 유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 시 위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자가진단키트 배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지속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해 입소자와 종사자가 유증상 발생 등 감염 위험에 노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감염 취약시설의 자율적 감염병 관리로 연쇄적 감염에 대한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보건소는 감염 예방 효과가 높은 28에서 56% 이가 백신 접종을 통한 재감염 및 중증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60세 이상 미접종자 및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독려반을 지속 운영하고 방문 접종 지원을 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노력. 부천시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촬영한 MBN 특집 다큐 H 죽음을 부르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악의 고리를 끊어야 산다. 편이 지난 11일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 부천시 보건소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물리치료, 스트레칭, 블록 꽂기 등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안내했다. 재활운동은 뇌손상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근육 쇠약 우울증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 뇌졸중 뇌손상 환자가 할 수 있는 재활운동은 블록 위에 다리 올리기, 손을 지지하고 장애물 넘어 걷기, 누운 자세에서 브릿지 운동, 위를 바라보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 양손 깍지 낀 후 들어올리기, 바닥에서 테이블로 물체 들어올리기 등이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애인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다양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보건소는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천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625-4444 4478-44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도시공원이 더 쾌적하고 편리해진다. 수원시의 대표 공원인 광교호수공원을 비롯한 총 24개 도시공원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변신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원 시설 정비에 나선다. 리모델링 대상은 광교호수공원, 방죽공원, 자녀안심 그린숲 등 3곳과 장안구 동신어린이공원 등 3개소, 권선구 명당어린이공원 등 2개소, 팔달구 백로어린이공원 등 6개소, 영통구 매봉공원 등 10개소 등 총 24개소다. 수원시는 이들 공원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수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물도 추가해 리모델링한다.
특히 공원 내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 프티드를 적극 반영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베리어 프리 (BF) 설계도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9일 개최된 2023년 도시공원 정책토론회 모둠 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시민분들의 공간인 도시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2023년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은 17일 수원시 체육진흥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6개 산하기관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박영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 1-2 인계동, 은 수원FC를 언급하며 시민구단이라는 명목에 맞게 서포터즈 리얼크루의 시민들을 더 충원하면서 전문화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시민 모두 함께하는 체육문화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찬용 의원, 국민의힘, 권선 이곡선동, 은 남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며 수원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초원 이동, 은 장애인 중에도 생활체육 선수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 시설은 거의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장애인 선수를 위한 투자를 요청했다. 오혜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 장애인 체육회의 직장운동 경기부의 경기 종목을 새로 연구하고 추가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 국민의힘, 메탄 1-2-3-4동,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이동권 보장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한아름 꼴택시의 노후화, 미배차 문제를 빠른 시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교 1-2동, 은 지난 12월 개장한 광교복합체육센터를 언급하며 새로 개장한 시설인데 벌써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어렵게 유치한 각종 대회 개최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환 부위원장, 국민의힘, 파장송죽초원 이동, 도 광교복합체육센터의 설계 또한 작년 행감 때 지적받았다며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재공사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 호매실동, 은 주민들에게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언제든지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를 요청한다며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조문경 위원장, 국민의힘, 정자 1-2-3동, 은 수원시민 누구나 즐겁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소관부서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친 뒤 23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2022년 알쓸정잡 3탄 수강생 모집.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7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구통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및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사업별 주요 개정사항 및 핵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4인 가구 기준, 재산 기준 완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47%로 확대, 기초연금,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및 장애수당, 재가 4만원 6만원, 시설 2, 3만원, 인상 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가 강화되었다.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차상위, 기초연금 등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사업별 업무 처리 절차 및 협조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복지욕구의 증가로 복지가 다양화 세부화되면서 최일선에서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잘 이해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